네. 원래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교육감 김상문 교육감과 서울의 광명교육감 두 교육감의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계 시의회에서 광명교육감 발의로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의원의 숫자로 다수결의 원칙에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엄청 많은데 이 독소조항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독소조항을 보면은 체벌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 집회의 자유, 차별 금지. 이 차별 금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신 허용, 성평등. 이 성평등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넘어가면요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어집니다. 양성평등은 여자들이 모두 남자들과 같이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시의원도 될 수가 있고 남자가 집에서 설거지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으로 나오면 동성애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해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교육감 된다면은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의무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형 학생 권리 의무 헌정을 만들 겁니다. 의무 헌정을 만들어서 그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 상가 의무라든가 교사에게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무 헌정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우리가 교권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 조현의 서울시 교육청에는요 교권 전담 변호사가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자기 사람으로 심어놨습니다. 이걸 전부 배제를 하고 교과센터를 만들어서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돌아가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서 교권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라는 저질적인 선동 정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사를 적대적으로 하는 배경이 있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수없이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그 반대로 그 반대 개념인 교권이 약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권이 보호될 때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것이고 미성년자들의 학생들의 인권은 교사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적으로 만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교권 강화를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학생인권만 조례가 필요하는가? 우리도 필요하다든지 학부모 인권조례, 교무행정사 인권조례, 조리사 인권조례, 사서 인권조례, 배움터 지킴이 인권조례 등 분야별로 인권조례를 주장하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좌파들이 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교사에 의해서 계속 핍박받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조례를 만들어 너희를 구제해 줬으니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편에 표를 찍으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에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서 말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조례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요. 학교에서 가장 지금 1년에 서울만 1,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사들한테 성폭행하고 교사들의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선생들 녹음하고
이런 것을 다 인권에 기초해서 하는 거고,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임신을 했습니다. 3명이. 그 인권 조례 때문에 보호 받은 것 같습니까? 애들이 보호 못 받았습니다. 인권 조례 때문에. 왜? 임신의 자유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깁니다. 네. 같은 질문을 끝으로 박선영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두 후보님께서 각 분야별 인권 조례가 나오는 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교육감 후보자 인권 조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성애자 아니라고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삼으시는 책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책도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토론만 끝나고 나면 또 막 동성애, 친동성애자, 무슨 동성애 옹호론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붉은 넥타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붉은 넥타이를요, 동성애자들이 매는 넥타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막 계속 투피를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누가 올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최고의 동성애자는 홍 대표님이실까요? 그 붉은 넥타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어린이가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노동당에 충성하는 충성 맹세를 받은 학생과 어린이가 매는 빨간 넥타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유고 인권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인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왜? 저는 헌법 교수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헌법 교수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일반 성인과 다릅니다. 일반 성인은 완성된 인격체지만 학생은 형성 중인 인격체입니다. 형성 중인 인격체에게는 어느 정도의 훈육감, 지도와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은 UN 아동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정도에서 확립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도와 16년도를 비교하면요, 교권이 침해됐다고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무려 10% 이상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439건인데 선생님들이 제기한 거예요. 2016년에는 572건입니다. 교권 확립이 관건입니다. 교권 확립하려면 교사들이 교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사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년 제도,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empowerment, 역량이 강화되도록,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비될 수 있는 교권을 확실하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두영태 후보님부터 출발합니다. 네, 질문 내용은요,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후보 견해입니다. 찬성, 반대, 유지, 축소인데 선택하시고 왜 그런가 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하세요. 네. 네, 답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그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검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스럽습니다.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반대,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일반 학교에 돈만 지원하는 혁신학교라는 이명하에 학교장의 권리를 약화시켜 전교조 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137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14개로 총 189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개로 늘어날 겁니다. 전국에. 혁신학교의 첫 번째 목적이 학교의 민주주의 운영이라는 강령인데요. 그래서 학교장을 악의 축과 독재자로 규정하고 정교조 교사들이 모든 결정을 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교 경영권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기에 당장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십시오.
학교가 완전 전쟁터입니다. 폐교문의 상황으로 난립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므로 돈은 1억 2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제로섬 게임으로 일반 학교의 기본 운영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돈으로 아이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대학 진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많은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입시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는데 학력과는 상관없는 체험학습만 하는데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모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신청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해서 다시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산고등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을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학력이 떨어지고 정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약화되고 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학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 답안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모든 부분이 교장 헤게모니 싸움에 비롯됩니다. 큰 숲으로 보면 일반 공무원들, 일반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승진제도를 원합니다. 승진해서 20몇 년 되고 교부장 되고 교감 되고 교장 되고 장학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교조 교사들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15년만 되면 누구나 다 교장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자격증도 없이 교장 활락합니다.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의 헤게모니 상황 때문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 이렇게 온 거 아닌가요? 저 차례 같은데. 네. 곽 후보님께서 나흘 만에 입장을 180도 완전히 바꾸셨네요. 혁신학교 존치해야 된다고 하셨고 혁신이란 단어도 너무 좋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다 철회를 하셨어요. 그런 곽 후보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을 공개적으로 잘못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혁신학교요. 지금은 혁신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혁신해야 됩니다. 학교를 리폼해야 됩니다. 혁신학교 아까 우리 최 후보님, 두 후보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가 생겨나면서 일반 학교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1억 2천 그러다 최근에 한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서울 시내에 혁신학교가 190개가 있습니다. 그 190개 학교가 1년에 1억 2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빨대를 갖고 빨기 시작하면 일반 학교가 무슨 예산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학교 그런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혁신학교에서 학력 미달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학력 미달자의 시험 점수가 얼마가 기준이 돼야 학력 미달자인지 아세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60점이겠지, 60점 미만은 낙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보다 더 조금 연세가 낮으신 분들은 40점이야, 검정고시도 40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0점입니다. 20점. 그냥 우리가 학력 미달자라고 하면 그냥 60점 정도, 40점 정도 괜찮지 뭐 하지만 중학교, 보통교육, 의무교육의 중학교 과정은 기본적으로 60점이 넘어야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 시민이 되려면 균형 잡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점이 안 되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혁신학교에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학교는 빨리 없애면 없앨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조 후보는 올해 안에 200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식 있는 애국 시민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혁신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솔개의 교훈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개는 수명이 40년입니다. 40년쯤 되면은 뿌리는 다 문드러지고 날개는 이렇게 깎여져 나가고 발톱도 막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먼 산으로 날아가서 7개월 동안 뿌리를 더 바위에 쪼옵니다. 다 쪼아놓으면 새뿌리가 납니다. 그 새뿌리로 흐트러진 날개를 다 뽑아버려요. 새날개가 납니다. 그리고 발톱을 쪼입니다. 새발톱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솔개의 변신처럼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의 원인도 모르고 혁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혁신 학교는요, 원래 목적이 작은 학교입니다. 도시형, 미래형, 농촌형, 이런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에서 정교조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변신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으면 토론 수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를 전부 걷어내고 정말 토론 수업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토론 수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드린 아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전국 서점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솔개의 변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수업에 나는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신달자가 있습니다. 신달자 씨는요, 내일 가정부 면접을 보면은 내가 거울을 보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연습을 하고 가정부가 오면은 내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채용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PTP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People to People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토론 수업입니다. P는 나고 앞에 people, to는 상대입니다. 나와 친구와, 나와 엄마와, 나와 여자친구와, 나와 학업생과,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토론의 대화의 방법만 배워도 아마 이게 혁신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 혁신학교에 들어간 예산 모두를 PTP 토론 수업에 넣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